저희 세계 3위 대한민국 여권이라고요. 우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유럽 공항에서 한국 가족이 겪은 충격적인 대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여권. 그런데 유럽 공항에서 무시당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가족이 마주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심사관은 한국인을 향한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날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네트 코비치라고 해요. 저는 헝가리 출신으로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일, 그리고 헝가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일이니까요. 매일 수천 명의 여행객을 마주하면서 저는 늘 공정함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저는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제복을 입으면 책임감이 느껴졌고 자세를 곧게 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살폈죠. 매일같이 제 자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얼굴을 대조하며 올바른 서류를 가진 사람만 헝가리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일은 규칙과 원칙이 중요한 직업이었고 저는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시아계 여행자들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라는 거였죠.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따져 묻지 않았어요. 제 역할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규칙을 지키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햇살이 공항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한국인 가족이 제 창구로 다가왔어요. 엄마와 두 아이였는데 한 아이는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굴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으며 여권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여권을 받아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캔했어요. 아이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공항이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아이 엄마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찡그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엄마의 비자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의 비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의 비자가 전산에 등록돼 있질 않네요. 엄마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어요. 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비자 기록이 누락된 건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지만 불법 입국 시도일 가능성도 있었어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아요.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엄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미 2번이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예외를 부탁하곤 했죠. 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해야 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2차 심사대로 이동해 주세요. 그때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의 코트를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잘못한 거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망설였어요. 아이의 두려운 표정, 엄마의 조용한 단호함. 이런 모습은 보통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선 보기 힘든 거였어요. 하지만 제 역할은 분명했어요. 감정에 휘둘릴 순 없었어요. 규칙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저는 어깨를 곧게 펴고 옆에 서 있던 보안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움직이기 전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여자아이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한국어로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 옆에서 오빠로 보이는 아이는 주먹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크게 소리를 내어 울지도 않았고 난리를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조용한 슬픔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심사구역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제 뒤를 따라왔어요. 여행 가방 바퀴가 공항 바닥을 부드럽게 굴러가는 소리만이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그저 또 하나의 입국 심사일 뿐이었어요. 또 하나의 절차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이 묵직했어요. 그 가족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어요. 저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어린 남매들은 엄마의 옆에 꼭 붙어 있었고 두리번거리며 낯선 공간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어깨를 딱딱하게 굳힌 채 걸어가면서 아내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최대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가방을 너무 꽉 쥔 손에서 걱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되뇌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저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망쳐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30분이 길게 흘러갔어요. 대기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문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곧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냥 직업적인 태도로 확인하는 거라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실수를 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감독관이 나왔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저를 향해 곧장 걸어왔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비자는 정상이네요. 감독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단순한 등록 오류였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안도감은 들지 않았어요. 실수였어요. 단순한 행정착오 하나로 그 가족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가족이 곧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나왔는데 굳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지만 이전의 따뜻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여권을 받아들였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네요. 그 말이 저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고 싶었어요. 해명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규정대로 한 것뿐이라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떤 말도 이 가족이 겪은 일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저는 공정하게 행동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주어진 정보 안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데 제 자신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실망,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실망감. 마치 저한테 더 나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제가 그 기대를 저버린 것처럼요. 어쩌면 그 아이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저는 입국 심사대에 서 있다가 한 젊은 한국인 학생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20살 조금 넘은 듯했어요. 또렷한 눈빛에 따뜻함이 느껴졌고 단정하게 잠근 검은색 코트와 오래된 가죽 가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가방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사용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남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차분하고 준비된 모습이었거든요. 여권과 비자를 받아 빠르게 훑어봤어요.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뭔가 일반적인 학생 비자와 조금 달랐어요. 틀린 건 아니었지만 조금 특이했어요.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추가 서류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파일의 모서리는 반듯했고 서류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제 대학 입학 허가서예요. 그녀는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등록금 납부 확인서예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모든 것이 문제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제 학생 비자 승인서예요. 지난달에 받았어요.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어요.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조금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녀는 달랐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숨소리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어요.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행 전에 모든 요건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공부를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국제 관계를 전공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특히 동아시아 외교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헝가리는 이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강한 편이라서요. 서울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듣는 수업과 교수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대답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모호하거나 외운 듯한 말투도 아니었고요.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학생이 맞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녀의 태도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의 여권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밀어주었어요. 그녀는 여권을 받아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심사하셔야 하는 거 저도 이해해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추가 심사를 받으면 짜증을 내거나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녀는 달랐어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일을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조용히 돌아서서 공항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녀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이민국 심사대를 지키며 몇 시간째 여권에 도장을 찍다 보니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죠.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어요. 한 젊은 남성이 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날씬한 체격에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한국 여권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여권을 쥔 손이 너무 단단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걸 내려놓고 싶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부다페스트에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그는 입술을 한번 했더니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관광이요.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준비한 대답을 까먹은 사람처럼 망설였어요. 어떤 관광지를 방문할 계획이세요? 저는 가벼운 톤으로 물어봤어요. 그는 또 망설였어요. 그러니깐 마르크트 광장? 마르크트 광장? 속이 갑자기 싸해졌어요. 부다페스트에 그런 관광지는 없어요. 그건 유럽에 있는 광장 이름이잖아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제 눈을 피하는 게 분명했어요. 제 직감이 강하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여권을 펼쳐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언뜻 보면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수천 개의 한국 여권을 봐온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름 페이지의 잉크가 미세하게 어색했고 글씨체가 살짝 두꺼운 느낌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종이를 눌러보니 질감도 뭔가 조금 달랐어요. 아주 정교했지만 뭔가 확실히 어색했어요. 혹시 한국어 하세요? 저는 무심한 듯 물었어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죠. 그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어요. 조금이요. 이상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보통 편안하게 대답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하면서 솔직하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어색했어요. 저는 즉시 여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스캐너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가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그는 여권을 낚아채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잠깐.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바닥에 구두 소리가 빠르게 울렸고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길을 비켜줬어요. 보안 요원. 저는 외치면서도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바로 움직였어요. 한 명은 출구를 막았고 다른 한 명은 그를 쫓아갔어요. 그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국 자동문 근처에서 덮쳐졌어요.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손에서 여권이 떨어졌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안 요원 한 명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은 떨어진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요원이 말하며 여권을 스캐너에 넣었어요. 결과는 단 몇 초 만에 나왔어요. 가짜였어요.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중국인이었어요.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려던 거였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 승객들을 철저하게 검사하면서 진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확인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정작 범죄자는 저를 속이려고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고개를 떨군 그는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데려갔고 그 가짜 여권은 이제 증거가 됐어요. 저는 멀어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 일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큰 소동이 일어난 지 얼마 뒤 공항 터미널은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듯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부모들은 졸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놀라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한 중년 남성이 대기 구역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옆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이 넘어졌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때였어요.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응급팀 불러주세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몇 사람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는 앰뷸런스 불러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로 남성 곁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 2개를 목에 대보았어요. 그러고는 얼굴이 단단해졌어요. 맥박이 없어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지금 당장.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황해서 얼어붙은 듯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손을 깍지 끼고 가슴에 대더니 힘 있게 눌렀어요. 하나, 둘, 셋. 규칙적인 박자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단호했어요.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음악도 없었고 느린 긴장감도 없었어요. 다만 묵묵하고 단단한 손놀림만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떤 여성은 가슴을 움켜쥐고 조용히 기도를 했고 한 아이는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저는 입국 심사 부스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응급 상황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이 여성은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고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이 마침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고 왔어요. 그녀는 곧바로 받아들고 전원을 켰어요. 전극 패드를 남성의 가슴에 붙이고 기계가 분석하도록 했어요. 잠시 후 기계에서 기계음이 나왔어요.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어요. 남성의 몸이 살짝 튕겼어요. 그리고 순간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곁에서 울고 있던 그의 아내가 그제야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어깨를 한번 굴렸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곧 의료진이 오면 맡기시면 돼요.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뼉을 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성은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정장을 털어내고 뒤로 물러섰어요. 어떤 과장된 몸짓도 없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곱씹으며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그녀가 내민 여권을 받아들고 펼쳤어요. 이름도 다른 정보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인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직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일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제 창구 앞에 섰어요. 한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그는 몇 년째 헝가리에 오가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경제에 기여하며 법을 성실히 지켜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망설였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신뢰는 쌓이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는 충분히 증명한 게 아닐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저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정직하게 일해온 분을 매번 의심하는 게 정말 공정한 걸까요? 상사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시스템은 시스템이에요. 한국인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데이터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어쩌면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게 아닐까요? 저는 다시 사업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여권을 찍었어요. 헝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순간 놀란 듯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처음으로 진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한국인 가족이 겪은 황당한 상황, 그리고 이를 지켜본 심사관의 변화까지 결국 진정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반대로 한국인으로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더욱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